우리 아이가 화용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아이가 많이 듣고 경험해야 되지만 그 전에 부모님께서 그 상황이나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학습을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나 그 상황에 대한 단어가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알고 있던 것도 사실 잘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얼어버리거나 엄마 뒤에 숨거나 많이 하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짜증내고 하는데 제공학습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인들께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제공학습이 밑바닥에 일단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죠. 사실 일상이 다 경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면 여행을 가야 되나 어디 뭐 동물원을 가야 되나 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특강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에서의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상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놀이터에 가도 슈퍼에 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활이 사실 이 아이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다못해 놀이터에 가서 친구 하나를 만나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친구를 만났어. 놀이터에 가다가 인사해. 이 정도는 하시죠. 인사해. 안녕 하고 이렇게 그냥 가실 수도 있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친구 만났을 때 우리 반가우니까 인사하자. 그리고 인사해봐.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쭈삣쭈삣하면 아이 대신 엄마가 먼저 하셔도 되고요. 누구야 안녕 반가워. 이것을 계속 보여주면 아이가 처음에 쭈삣쭈삣거려서 피하거나 안 하던 아이들이 이것이 좀 차고 넘칠 때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올라가서 나와요. 어떤 아이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선풍기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아이가 선풍기 이렇게 3번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 계속 반복해서 3번, 4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이가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3번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3번의 정도의 자극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반복해서 선풍기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기는 해야 돼요. 3번 이상 들으면 빨라지죠.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물을 마실 때 너 물 먹고 싶구나. 물 마시니까 좋지, 시원하지. 야, 물 먹으니까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물이라는 단어, 이 아이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3번씩을 제가 하면 빨라진다 얘기는 하는데 반복해서 그냥 선풍기, 물 이런 것은 자칫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공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가급적 실제 상황에서 제공학습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려요. 부딪히는 상황, 아이랑 만나는 상황, 정말로 많은 일상의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장 보러 갈 수도 있고, 아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아이랑 산책을 가기도 하고, 아이랑 뭐 사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미 어머님들은 그게 익혀가지고, 이걸 굳이 뭐 알려줘야 될까? 어머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여기 마트가 뭐 하는 데인지도 알고,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은 그 양이 다 안 차서 표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알고 있었어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모르는 것은 조금 더 채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쓸 수 있는 언어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정말 다르죠. 병원 갔을 때, 약국 갔을 때, 식당 갔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와 거기서 펼쳐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부모님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활용으로 늘리시려면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일단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놀 때나 행동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이한테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 사람에 관계된 것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얘가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결해 주셔야 돼요. 놀이터에 갔어요. 그러면 와 저기 아빠는 친구하고 공놀이 하고 있네. 재밌겠다 그치? 근데 저 친구는 얼굴이 어때? 웃고 있네. 저 아빠도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번 그 사람 뭐 하는지 그 친구 뭐 하는지 한번 보게 하시고 어린 친구는 왜 울고 있지? 왜 우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나 이런 표정들을 관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할 수 있는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을 정말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언어나 행동, 그죠? 거기에 맞는 말도 되게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한테 계속 놀러 가시더라도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을 일단 얘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사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라. 어디서가.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랑 상관없어 하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아이랑 꼭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 번쯤 볼 수 있게. 그죠?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슬퍼하는 거, 혼나는 거, 뭐 아니면 기다려서 뭐 속상한 거 여러 가지들을 아이가 계속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순서대로 이제 좀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 이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거. 쉽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요일하고 그죠? 숫자, 시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일도 순서대로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이 요일이 왜 어려워요? 요일 요리를 하면 오늘이 월요일인데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모레는, 글피는, 어제는 이 개념이 들어가서 요일만 잘 얘기할 수 있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화용 언어에 또 한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언어도 돼야 되고 인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고력이 꼭 필요해요. 사고력. 그래서 이 쉬운 거지만 요일부터 해보세요. 요일부터 하셔서 어제의 개념, 내일의 개념, 모레의 개념을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희 아이는 제가 운전하면서 그 신호대기 할 때 요럴 때 이제 어릴 때 가르쳤는데 그 틈새 나는 시간으로 가르치긴 했지만 1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1년씩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1년 걸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 전의 단계는 외우는 거는 금방 하루라도 외워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냥 글자로 외우는 거는 하루 만에 외워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니까 찍기도 하고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그럼 원래 화요일인데 수요일도 찍었다가 목요일도 찍어봤다가 아니지 다시 생각해봐. 그런데 그 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게 1년 정도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쑥쑥쑥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일 그다음에 시계를 가르칠 수 있는 친구는 가르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간, 일주일, 한 달 이런 개념을 알려주면서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야. 일주일 후는 몇 월 며칠일까요? 뭐 이런 퀴즈 놀이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일주일이 들어가고 그 한 달, 그다음에 1년 이런 개념으로 점점점 확대해서 아이랑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점점점점 순서대로 놀이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블럭놀이 할 때 이거 제일 뭐 이제 여러 가지 블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가장 큰 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정렬해 보자. 우리 가장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줄지어 보자. 블럭 크고 작은 거 말고도 가장 긴 것부터 우리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자. 집에서 뭐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숟가락을 갖다 놔도 되고 볼펜, 뭐 지우개, 하다못해 아빠 저희는 허리띠 이런 거 가지고 벨트 가지고도 다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긴 거부터 우리 한번 순서대로 놀아보자. 아니면 가장 짧은 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인지적인 영역도 들어가면서 자, 이 순서를 많이 해보면 어떤 게 도움이 돼요? 이거보다 이게 작잖아. 이거보다 이게 길잖아. 이 생각을 얘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순서 놀이를 쉽게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은 거, 적은 거, 그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수문인지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대가 되게 싸잖아요. 그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빨대 싼 걸 가지고 묶음놀이도 하고 그쵸? 잘라서도 놀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빨대나 이렇게 좀 뭐 재활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적게, 그죠? 10개씩 묶고, 5개씩 묶고, 3개씩 묶고, 1개씩 묶고. 그럼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러면서 아이가 수에 대한 개념도 익힐 수 있겠죠. 우리 5개씩 묶어보자. 이거 3개씩 묶어보자. 10개씩 묶어보자. 이러면서 놀이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도 익히지만 이것을 순서대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놀이에요. 화용 언어를 잘 하려면 이 머릿속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회전이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베이스적인 부분들을 그냥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시면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지능 검사를 할 때에도 숫자를 가지고 순서대로도 기억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거꾸로도 하잖아요. 거꾸로. 1, 2, 3, 4, 5 따라해보세요. 1, 2, 3, 4, 5. 지능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그러면 1, 2, 3, 4, 5를 들었으면 5, 4, 3, 2, 1을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3개, 4개, 5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또래 수준이다, 표준이다 이렇게 보는 검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가 거꾸로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큰 거 먼저 하고 작은 거 먼저 해보고 또 숫자도 1, 2, 3, 4, 5 이렇게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엔 거꾸로 5, 4, 3, 2, 1 이렇게 써보거나 색칠을 해보거나 그 뭔가 이런 것들을 모아보거나 그쵸?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또 하나 상황 그 활용 언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니면 그것을 굳이 지금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았으면 집에서 책을 읽거나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알려주고 다 아이한테 얘기하려면 뭐 힘들어서 처음에 못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어.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지? 아이하고 처음에 아이가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이것을 제공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 친구가 다쳤을 때는 일단 놀이터라고 하면 엄마나 어른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뭐 조금 큰 아이들 같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아이가 아직은 좀 어려워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훈련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지금 뭐 해야 될까?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배가 아파. 가장 먼저 지금 뭐 하면 좋을까? 뭐 해야 될까?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화장실 가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배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대답이든 그 상황에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 말을 배가 아팠을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을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인지도 하고. 그래서 모르면 엄마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엄마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엄마가 얘기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아이라면 일단 표현이 안 되는 아이라면 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한번 들려주시고 엄마 배 아프니까 뭐 해야 된다고? 약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약 먹어야겠다. 그치? 이렇게 한번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손님이 오신대. 근데 장난감이 막 어질러져 있어.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지금? 누가 오신대 우리 집에. 우리 지금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장난감 먼저 치워야 될 것 같아. 그치? 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단어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각 물건이나 어떤 사물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지? 이 놀이도 정말 좋아요. 이 선풍기는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도 요새 많잖아요. 이 선풍기는 언제 쓰지? 뭐 할 때 쓰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서 어린아이들은 이 칼은 언제 쓰지? 이 가위는 언제 쓰지? 그래서 이것은 언제 쓰지? 어떤 놀이 할 때 쓰지? 뭐 할 때 쓰지? 그래서 그 사물의 기능을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익혀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거나 뭐 어린이집 학교에서 할 때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가위가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집에서 해봤다는 아이는. 가위가 떠오르고 가위는 오리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다쳐서 학교에서 이러면 밴드가 필요해요. 뭐 연고가 필요해요. 아니면 소독약이 필요해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어머님들. 이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절로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알고 빨리 표현하는 것만큼 아이는 더 앞으로 나아가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베이스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인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행동,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황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 가끔 왜 비어 있으면서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어떤 얼굴 표정이 들어갈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순서대로 찾는 놀이 있잖아요. 1, 2, 3, 4 중에서 순서대로 이거 어떤 일어난 순서가 어떤 게 먼저지 이렇게 찾는 놀이들이 요새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추론도 가능하고 그 일어난 순서를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건데 그 만화처럼 되어 있는 캐릭터나 뭐 만화로 많이도 되어 있어요. 네컷 만화처럼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거기서 그게 순서대로 딱딱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문제나 이렇게 내어지는 걸 보면 어떤 거는 씨앗, 그쵸? 뭐 새싹, 그다음에 꽃, 열매, 아니면 물을 주고 이런 어떤 네 컷의 만화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장면을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이런 놀이들이 많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 네 개를 이제는 너무 아이가 이제 네 개 정도 그림으로 찾는 건 너무너무 잘해. 응용을 하실 때는 어머님이 1, 3, 4에다 그림을 일단 놓으시고 두 번째 칸이 비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 우리 이때는 뭐 했지?
해서 아이가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시각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걸 만약에 그런 자료를 못 찾겠다.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못 찾겠다 하시면 대충 어머님이 캐릭터로 그림으로 그리셔서 아니면 글씨로 써서 하셔도 돼요. 학년기 아이들은 글씨를 좀 알잖아요. 그럼 글씨로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캐릭터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셔서 포인트만 잡아서 뭐 이렇게 졸라맨처럼 그리셔도 돼요. 그리셔서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때는 뭐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빈 곳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였구나 하면 정말 아이가 그게 훨씬 더 자기 걸로 가져가는 그죠? 확률이 높죠. 대충 엄마한테 듣고 흘려버린 것보다 내가 참여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 말을 찾아냈으면 그게 더 아이 거가 되는데 확실하게 좀 빠른 속도가 되겠죠. 학년기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 스무고개 놀이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학년기 좀 아이들은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해줘. 쪼개거나 이게 좀 단계를 낮춰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스무고개 놀이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예시를 한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를 만들어서 그 10개 중에서 엄마가 문제를 낼 거야. 예를 들면 나비가 있어요. 그러면 스무고개 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이게 곤충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놀이하면서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연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10개의 샘플을 주고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우리 찾아보자 하면서 스무고개 놀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어린아이들은 아예 나비 그림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사과 그림을 아예 딱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엄마랑 질문하면서 이것은 음식입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그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음식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시면서 아이가 맞는 것, 틀린 것, 아닌 것을 구별할 수만 있어도 되게 많은 언어 지식과 이해력과 인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해도 돼요.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이제 언어가 되는 아이들은 제가 뭘 하라고 하냐면 조사나 접속사 놀이 하라고 하거든요. 일상에서 조사나 접속사 놀이를 어떻게 하시냐. 이것도 한 2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오늘 빵이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오늘 빵이 먹고 싶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짜장면도 먹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속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은는, 이가 이런 조사들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어 치료할 때 이런 거 많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가, 누구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진다면 접속사에 대한 것도 그래야 아이가 문장을 자연스럽게 2문장씩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접속사에 대한 것도 아이랑 놀면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오늘 사과도 먹었어. 그리고 배도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서 그 아이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얘기하시고 아이한테 너는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비슷한 상황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2줄씩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2줄씩 해서 접속사 넣기 놀이하는 이런 그죠? 학습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힌트를 잘 못 얻으시면 그런 거를 보고 참고하셔서 그거를 오늘 한 문장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2문장을 가지고 그냥 많은 문장을 하기보다 하루에 한 문장씩 하시면 돼요. 이 문장을 오늘은 이 아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라는 것을 좀 아이랑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